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권리락을 일단 맞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2일 현재 시각은 5시 1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것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었어요.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저렴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주가 하방이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들, 심지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맨날 싸대, 결국에 이제 싸다라는 게 드디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무상증자를 하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무상증자를 하면은 0.5주 1주를 갖고 있으면은 0.5주를 우리가 무상으로 증자를 받고, 2주를 갖고 있으면은 1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상장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배당으로 주식수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전까지 얘기했던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다, 주가가 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게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이제 해소가 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자, 내가 2주를 갖고 있으면 1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지, 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아직까지 권리락이 안 왔어요. 권리락이 나면은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파세요, 사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다고 한다면, 권리락이 들어오면 동시에 권리락을 맞고, 일단 맞아야 돼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권리락을 맞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무상증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2주 정리를 한 거 있잖아요. 1주는 들어올 거고, 1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식수가 상장을 하고, 무상증자를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이 1주 다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1주 받았으니까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할래, 수익을 확정을 완전히 지을래 라고 하는 오버행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다 이제 1주 받은 다음에, 배당 다 받은 다음에, 중자 다 받은 다음에 쭉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쯤에 되면은 이거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전략들도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무증 이슈 활용법이라 해놓고 어그로 전에 이거를 제가 사세요 파세요 막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치 빠는 사람은 벌써 이해했을 거예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무상증자에서 주가를 내가 증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자체적으로 PER을 16배고 추정치를 해가지고 부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배 정도, 11배 정도 수준이 돼요. 11배 정도 수준이. PER이. 지금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10배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자, 코스피 영업이익, 코스피가 PE를 계산해 해보면은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코스피 지수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주식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주식수, 영업이익 하면 1주당 EPS가 나와요. 순이익 1주당. 그럼 EPS 지금 얼마입니까? 19,267원이죠. 19,267원에서 30만 3천원 하면은 16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16배. 근데 주식수가 더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증가되면은 EPS가 증가되겠죠. 16배.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평가 요인들이 그래도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저평가 요인에서는 해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얘네들이, 야 너네 주가 왜 안 올리는 거야, 계속 헤지펀드도 그렇고 주주분도 그렇고 너무 과도한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상증자 해가지고 좀 배당을 해줄게, 영업이익에서 배당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무상증자 한 다음에 배당 성향 좀 증가시킬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평가 요인들이 추후에는 다 하고 나서는 해소가 되겠죠. 저평가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력 중에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주가가 비싸지 않고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해소가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업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10월 21일까지 권리락이죠. 21일까지 주주명부에 들어가야 돼요. 이 기준일이잖아요. 22일. 그럼 권리락을 맞아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날 권리락이 발생이 돼요. 권리락이 이날 발생이 돼. 그럼 이날 장 초반에 아무리 빨리 매수를 해도 권리락이 맞지 않고 권리락 맞은 거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일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22일까지 20일에 매수해서 21일에 권리락을 맞고 22일에 주주명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준일이 22일이니까 권리락이 떨어지는 21일 권리가 낙일이다.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날이다. 21일에 매수를 해서 이 날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락입니다. 권리락.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장 예정일은 11월 9일에 1주를 갖고 있으면 0.5주, 2주를 갖고 있으면 1주를 받는다. 거의 뭐 50%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21일에 사야 되냐요? 아니죠. 20일에 사야 되죠. 21일 권리락을 맞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주가 할인이 될 겁니다. 주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권리락이 주가 할인이니까, 주가 할인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0.5주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걸 권리락을 맞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10월 9일에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내가 손익을 봐야 되겠죠. 근데 무상증자를 맞으려고 20일까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20일이 돼가지고 높은 주가에서 이거를 살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21일까지 가지고 있어 보려고 조금이나 저렴할 때 주가가 슈팅 나오기 전에 그래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굳이 뭐 지금 매수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무상증자를 받으면 이 손실률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더 밑에 아래에 가지고 이전에 제가 이때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때 계속 들고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더 슈팅 나오면서 시세 차익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무상증자 무증을 받으면서 이 이익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권리락을 막고 주식수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평가 요인에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저평가 요인들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들. 악플이랑 비판이랑 악플이랑은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적정한 의견이실 수가 있어요. 주가가 싸다는 거는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적을 때 이거는 M&A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가가 싸다. 그러면은 순자산보다 이 주가가 시가총액이 적을 때다라고 하면은 PER이 0이 돼야 맞는 거죠. 0. PER이 0이 된다. M&A 했을 때 추가적인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안 해줬을 때 PER이 0이 된다. M&A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회사를 사고 팔 때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뭐 PER이 얼마냐 0이 맞는 거죠. 자, 순자산에 권리금이 더 붙어 있는 주식을 싸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미래 성장 가치를 없는 경우에는 M&A 같은 경우에 PER을 0으로 대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회계 장부상 M&A 대상으로 기업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고,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게 프리미엄이 붙어요. 프리미엄. 이게 권리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권리금.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 자체가 주가라는 것 자체가 미래 성장 가능성들이 붙으면서 주가 이 기업의 가치 플러스 마이너스 기대감, 실망감, 미래 성장 기대감, 미래 손실, 그러니까 축소 기대, 실망감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업 가치. 말씀하셨을 때 이 프리미엄이 없는 순 가치가 이 기업 가치가 M&A 됐을 때
이 기업의 장부상 1,000억 원의 가치가 있어. 근데 플러스 시장 가치, 이런 것들은 PER이라고 봅니다. 성장 가능성, 투자 가능성, 기회비용,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권리금이 더 붙어 있는 거는 주가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일에 권리락 권리는 몇 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 전날 권리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야 되죠. 21일은 권리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미 권리락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권리락이 돼서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 주가 할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악의적인 비난을 악플을 다시면 비난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악플이랑 비난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세요.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 권리락을 일단 맞아야 돼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무료 추천 종목들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김윤재 소장님께서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10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9시가 되기 전에는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장원테크 현재가 4,980원, 1차표가 5,130원, 손절가 4,750원, 9시 1분 바른손, 그리고 9시 2분에 바른손 ENA,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바른손 ENA 1차 목표가 달성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장중에 어떤 종목들 보유하고 있고, 바른손 ENA 수익 났고 장원테크 지금 보유하고 있다. 대의성 단타임으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장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들 이렇게 다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10월 한 달 동안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런 식으로 표로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도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테마 순위, 테마 분석까지 실시간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 PC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고, VIP 회원분들 매매 결산도 투명하게 종목도 수익률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